할아버지 비켜요. 차 지나가는 거 안 보여요. 좁은 골목길에서 청년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청년들의 차를 보고 옆으로 살짝 비켜섭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웃으며 할아버지를 위협하다가 백미러로 할아버지를 치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옆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청년들은 할아버지가 사기친다며 몰아치기 시작했고, 인생 최대의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경찰 후배들에게 전해져 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어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갑자기 뒤에서 요란한 클렉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차 안에는 서준혁이라는 20대 후반의 청년과 그의 친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서준혁은 창문을 내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길을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놀라서 급히 몸을 피했지만 골목이 너무 좁아 충분히 피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서준혁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게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차의 사이드미러가 김할아버지의 팔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서준혁은 몇 미터 더 가다가 마지못해 차를 세웠습니다. 친구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준혁은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서준혁은 김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보험 사기가 아니냐며 요즘 이런 노인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도 동의하며 일부러 차에 부딪히는 척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젊은이들에게 그냥 병원이나 가자고 말했습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니 일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준혁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냐며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일부러 그런 짓을 하겠느냐며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나 받자고 말했습니다. 서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서태후 경무관이라며 보험 사기 같은 것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말없이 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빛 속에 숨겨진 강인함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이는 김장현 할아버지.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챕터 2 권력의 오만. 골목길은 이제 사람들로 둘러싸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고 서준혁과 그의 친구 민재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보험 사기범을 현장에서 잡았다고 외쳤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젊은이들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왜 보험 사기를 치겠냐며 그냥 경찰을 불러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준혁은 비웃으며 자신이 직접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 사기범 한 명을 잡았다며 골목길에서 일부러 차에 치인 것처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지금 바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준혁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김할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서태후 경무관이며 10분 안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할아버지에게 각오하라고 말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은 그저 집에 가려던 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킬킬거리며 왜 일부러 차에 부딪혔냐고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냐며 요양원비라도 마련하려 했냐고 조롱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젊은이에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혁은 코웃음을 치며 판단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고 곧 경찰이 와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찰차 한 대가 골목길에 도착했습니다. 제복을 갖춰 입은 경무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태우 경무관이었습니다. 서준혁은 반갑게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이 할아버지가 보험 사기를 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태우는 상황을 둘러보고 김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빠르게 왔다고 말했습니다. 피하려 했지만 공간이 좁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보험 사기범이라고 몰아붙인다고 말했습니다. 서태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서준혁은 자신만만하게 할아버지가 일부러 차에 몸을 기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골목 모퉁이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여성에게 향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은 주변 가게 주인으로 보였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전부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고 할아버지에게 클렉슨을 울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하려 했지만 그 젊은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태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준혁에게 이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서준혁은 당황하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잘못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게 자신의 오랜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책할 때마다 주변 소리를 녹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소리가 좋아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준혁이 클렉슨을 울리는 소리, 빠르게 달려오는 차 소리, 그리고 충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챕터 3 숨겨진 정체. 녹음기의 소리가 멈추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서태우 경무관은 아들을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서태우는 아들에게 집에 가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서준혁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래도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라며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서태우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며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서태우는 김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며 아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고 했지만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골목길 입구에서 50대 중반의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장례식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김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서서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김 검사님? 김장현 검사님 맞으시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서태우 경무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김할아버지 앞에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자신은 검찰청 박민석 검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검사님의 강의를 들었던 후배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태우 경무관은 김장현이라는 이름을 듣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박 검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장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님이 맞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의 비리도 없이 청렴하게 검찰을 이끈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준혁과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태우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존경의 빛이 스쳤습니다. 서태우는 김 검사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얼굴을 뵌 적이 없어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 김장현 검사의 명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준혁은 당황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대한 노인이 검찰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아니 김장현 전 차장검사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박 검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반갑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작은 사고일 뿐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박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서준혁을 노려보았습니다. 서태우 경무관은 다시 한번 김장현 검사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무례함을 용서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제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김장현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김장현 검사님이세요? 청렴 검사 김장현이라고 불리던 분이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서준혁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민재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서태우 경무관은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김장현 검사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검사님께 제대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다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울 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혁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검사는 김장현에게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장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확인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태우는 김장현 검사에게 자신이 병원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장현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이해심, 그러나 그 실수의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정의감. 그것이 바로 김장현 검사의 40년 검찰 생활을 관통한 철학이었습니다. 챕터 4 권력의 민낯. 병원 응급실에서 김장현 검사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서태우 경무관과 서준혁은 병원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태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태우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다치게 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법조계에서 김장현 검사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렴함과 정의로움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준혁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검사였으면 어떻냐며 이제는 그냥 늙은이가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태우는 참지 못하고 아들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복도의 따기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치게 한 분은 그냥 유명한 검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경찰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김장현 검사 같은 분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법조인의 모습에 감명받아 경찰의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준혁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때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무엇을 해도 봐주던 아버지였습니다. 서준혁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원 응급실에서 김장현 검사와 박 검사가 나왔습니다. 김장현은 무릎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김장현은 서태우와 서준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태우는 다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김장현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듯 내저었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준혁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태우는 아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준혁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만과 반항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장현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렸습니다. 김장현은 서준혁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마도 내 아버지의 권력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력은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서 온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혁은 처음으로 김장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위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법과 정의를 위해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준혁은 처음으로 무언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장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김장현 검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태우는 아들의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바르게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김장현 전 차장검사가 있다는 소식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김장현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박 검사에게 빨리 여기를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박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장현을 병원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서태우는 기자들을 막기 위해 병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서준혁은 잠시 멍하니 김장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장현과 박 검사는 병원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박 검사는 차로 김장현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장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박 검사는 김장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젊은이를 그냥 용서해 주셨냐고 물었습니다. 고소하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장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의 눈빛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가장 큰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검사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김장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검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장현은 미소를 지으며 박 검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챕터 5 정의의 울림. 그로부터 한 달 후 김장현은 자택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릎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태우 경무관과 서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서준혁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장현은 두 사람을 보고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서준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만한 표정은 사라졌고 겸손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장현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태우는 아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이후 서준혁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준혁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김 검사님의 이야기를 찾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김장현 검사의 업적과 생애에 대해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법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앞으로 김 검사님처럼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장현은 잠시 말없이 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결심을 응원했습니다. 서태우는 김장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녹음기였습니다. 사고 당일 김장현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녹음기였습니다. 서태우는 이 녹음기를 돌려드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증거물로 보관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니 돌려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장현은 녹음기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사실 이 녹음기에는 아무것도 녹음되어 있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태우와 서준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녹음기가 비어 있었다니 그들은 완전히 속은 것이었습니다. 김장현은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작은 계기가 필요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혁은 정말로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김장현 검사의 특별 강연을 들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강연장에서 김장현은 서준혁을 알아보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서태우 경무관은 경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김장현 검사의 정신을 본받아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골목길에서의 작은 사고는 세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김장현은 자신의 은퇴 후에도 여전히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의 신념과 원칙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장현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의는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좁은 골목길에서도 정의는 숨쉬고 있다. 김장현 검사의 이야기는 검찰청 내에서 후배 검사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은퇴한 노 검사가 좁은 골목길에서 보여준 지혜와 용기의 이야기. 그것은 많은 법조인들에게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